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공터나 창고를 빌린 뒤에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나는 일이 잇따른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폐기물을 버린 일당이 광주에서 붙잡혔는데요. 광주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시군에도 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 한 대가 불을 끈 채 좁은 도로를 지납니다. 트럭 짐칸에는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되는 폐기물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트럭을 운전한 40살 A씨 일당은 미리 빌려둔 공터에 닷새에 걸쳐 수백 톤의 폐기물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운동화와 플라스틱 여행용 가방 등 재활용되지 않는 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라고 좀 하려는데 또 집시하고 그러고. 근데 우리도 몰랐지. 처음에는 아니 그거 여러 개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이들은 폐기물을 시중가보다 절반 정도 낮춘 가격에 처리해주겠다며 처리 업체들의 접근에 돈을 챙긴 뒤 폐기물을 농촌 지역에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이 일당은 담양군 한 창고에 같은 수법으로 폐기물 900여 톤을 무단으로 투기했습니다. 창고 임대인은 이들이 버리고 간 폐기물 처리 비용 2억 원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총 비용 한 2억 4천 정도 들어가고 치우려고 하니까 이제 돈이 있는 게 아니라서 그거 하려면은 파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A씨 일당은 전남 5개 시군에 천여 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버렸습니다. 경찰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싼 가격으로 폐기물을 넘긴 폐기물 처리 업주들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뻔히 뭐가 그 폐기물 처리 업자라는 걸 알면서 줬었기 때문에 같이 공범으로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불법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총 31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는 추경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불법으로 투기되거나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산강 죽산보와 승촌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보 해체 여부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영산강에 설치된 보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 뒤 지난 2월 죽산보는 해체하고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두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할 물정책 최상위 결정기구인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위의 권고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승촌보와 죽산보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회가 당초 예정보다 늦게 출범한 데다 추가적인 자체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어서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지 못한 상태라서 제출된 자료를 우선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산강을 다시 살리기 위해 보를 해체하자는 여론과 경제적인 이유로 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역에서는 맞서 있습니다. 보를 해체하더라도 농업이나 관광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홍어를 어느 정도 이 중심축을 유지를 시키지만은 다른 음식도 같이 개발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거리 자체도 좀 개선을 하고 야간에도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야시장을 조성하고. 환경단체들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범했더라도 지역의 물관리는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계를 통해서 이해 당사자가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영산강 하구축도 마찬가지고 죽산보로 충분히 해결할 방안이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죽산보와 승촌보의 처리 시기가 다가오면서 영산강을 둘러싼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호남 지역 탈핵단체들이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결정을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시민단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호기 열출력 급상승 사고를 무자격자 조작과 운영 지침서 위반 등에 따른 총체적 인재로 결론 내놓고 CCTV만 설치하면 재가동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설비 결함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는 한빛 1호기를 무기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함께 백운광장 재생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가도로를 철거한 뒤 새로운 교통체계와 우회도로를 만들고 또 청년들이 모이는 도심 활성화 사업도 추진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주요 교통체증 구간인 광주 백운광장. 1989년 만들어질 당시 교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교통 문제를 야기하고 상권을 분리하는 등 남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말부터 철거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철거 이후에도 교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철거 이후 백운광장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차량들이 우회할 수 있는 도로도 확충됩니다. 특히 진월동과 봉선동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760m 길이의 터널을 뚫어 백운광장 교통량을 분산할 계획입니다. 백운광장으로 진입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봉선동 대화 아파트에서 서문대로를 관통하는 터널 및 도로 개설을 백운고가 철거 기간 동안 하수관로 개선 공사와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그리고 지하차도 공사가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한동안 교통 불편은 불가피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주시는 경찰 등과 교통합의체를 만들고 공사도 병행 진행에 불편을 줄일 계획입니다.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이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들을 완화하고 취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에 특별대책단을 구성하고 또 백운광장 주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광주대와 조선대 등 인근 대학과 소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청년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기존 상인들과의 업종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심하고 또 면밀하게 기존 상인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갈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대규모 전환점을 맞이한 광주 백운광장. 변화의 효과가 광주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지난 23일 고흥과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린 지 불과 사흘 만에 완도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이렇듯 적조가 확산되면서 전라남도 등 지자체는 적조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양식장과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적조 방제선이 황토물을 쏟아냅니다. 지난 26일 국립수산과학원은 완도에서 여수해역에 적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고흥과 여수해역에 첫 적조주의보가 내린 지 불과 며칠 만에 완도해역까지 적조가 확대된 겁니다. 적조가 발생한 해역입니다. 검붉은 적조띠 위로 황토를 살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제 한때 여수해역에서는 유해 적조인 코클로디니움이 최고 1000개체가 넘게 검출되면서 적조 경보 기준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전남도는 바닷물의 온도가 적조가 잘 자라는 24도에서 26도에 머물면서 적조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제에 비상이 걸린 전라남도는 오늘로만 선박 27척을 동원해 300톤의 황토를 바다에 살포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 보유량은 2, 3만 톤을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황토를 적극 살포해서 수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적조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민들은 혹시 모를 피해에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이제 내일 또 햇빛이 나게 되면은 적조 상황이 또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여수와 고흥 인근의 적조가 조류를 타고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양식장 관리와 방제 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목포시의회가 동료 의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김훈 의원을 제명한 뒤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기명 투표한 결과가 알려지면서 의원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고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 의원이 보복성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윤리특위를 구성하려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된 김은전 의원의 비공개 투표 결과가 알려지면서 목포시 의회가 긴급 의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반대와 기권표를 던졌던 6명의 의원들과 이들의 명단을 알린 것으로 지목되는 의원들끼리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포시 의회는 알려진 투표 결과는 의회가 확인해주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투표 결과는 사실과 상당히 부합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명 안건을 올린 윤리특위 이재용 위원장이 자신은 정작 기권표를 던졌다는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는 기명 투표 방식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투표 결과 공개를 두고 의원들끼리 갈등도 문제지만 피해 여성 의원을 상대로 윤리특위를 구성하겠다는 목포시의회의 결정에도 비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포 지역 시민단체에 이어 전국 여성 지방의원 네트워크에서도 보복성 진정에 따른 윤리특위 구성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의원들끼리 서로 합리적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합리적인 대화 속에서 나머지 문제들도 잘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의장이 윤리특위 구성에 뒤늦게 반대하는 입장을 세웠지만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 의장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광주 글로벌모터스 박광태 대표이사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의회 반재신, 장현주 의원 등 시의원 4명은 성명서를 통해 박광태 전 시장이 전문 경영인으로서의 능력과 지방 공기업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당장 사임하고 재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시의회 성명서 발표를 앞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입장 표명과 관련된 회의를 열었지만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클럽의 공동업주 2명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공동업주 3명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51살 김모 씨 등 공동업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1명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클럽의 공동대표와 불법 시공업자 등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서구 조례와 관련해서도 참고인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광주 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내일 오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성경찰서가 주유소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43살 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어제 오후 5시쯤 장성군 삼계면의 한 주유소에서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주유소 직원이 소화기로 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5년 전부터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정 씨가 환청이 들렸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5.18의 참상을 취재해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이름을 딴 국제보도상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마련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제정 세미나에서 인제대 김창룡 교수는 독재국가에서 신음하는 민중들에게 진실의 소중함을 알리는 상징이 될 것이라고 보도상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김성재 조선대 교수는 한국이 독재 정권과 싸워 그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